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세의 끝에서 이제 하락세를 탈출하는 그런 종목을 찾을 순 없을까? 이게 이제 항상 이맘때 되면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쯤 되면은 늘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같은 종목도 사이클에 따라서는 저점과 고점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저점에 매수를 하고 고점에 매도를 하고 이렇게만 하면 이론상으로는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수익을 반복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이제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지수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1년 한 6개월 가까이 1년 한 3개월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 와중에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하락세를 알았다면 계속 이제 그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의 비중을 늘리고 그랬겠죠. 제가 이제 매일같이 방송을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뭐 휴일에도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만약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잘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셨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계속 최근에 이 하락세에서 비중을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라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고 듣기 껄끄러운 그런 말씀을 뭐 6개월도 더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가보면은 뭐 아주 과거이긴 하지만 2020년 4분기 말부터 그때는 이제 그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을 집중해서 할 때였는데 이제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다가 굉장히 많은 욕도 좀 먹고 그랬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듣기 싫죠. 그런데 2021년 1월 초에 실제로 계속 매도하자 매도하자 그랬던 기억이 나고 결국은 폭락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 그때 그렇게 말 그 귀담아 들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 같아요. 저 이걸 뭐 정확히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흐름과 그 금리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상하는 건데 그게 맞을지 맞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사이클이 다 있고요. 2차 전지도 다 사이클이 있고요. 그때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꺾이고 나서 그러면 여기가 어디까지 빠질까 어디까지 빠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락할 때는 비중을 줄여놓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에 연말까지 계속 진짜 시장 지수 자체가 뭐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아무거나 그냥 사도 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의 수익을 짧게 사고 팔고를 반복하지 않는 이상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지 않는 이상 무조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던 거죠. 근데 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그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상한가 3일 전에 알려드렸었는데 상한가 상한가로 가는 그 3일 동안에 마이너스 6%인가 그때 그 정도 손실을 냈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고 팔고를 올라가니까 쫓아서 막 사다가 빠지니까 잘못 샀나 보다 하고 팔고 이런 걸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이 좋은 분위기라고 해도 누구나 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 하락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손실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요 최근 한
한 1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된 것 같죠? 횟수로 2년째,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도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것 같지 않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획 기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금리도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그 피크 아웃을 했기 때문에 정점을 지났죠. 이미 지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주식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우호적인 쪽으로 가까워지는 이제 정점을 돌아선 거예요. 이제 최악의 구간을 향해 가던 그 구간은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하락기에 조금씩 조금씩 그 종목들이나 업종이 이제 조금씩 바뀌겠구나.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시장의 하락, 종목의 하락 끝에 그럼 어떻게 그 신호를 잡을 수 있지?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투자자들의 어떤 꿈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너무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2017년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018년 초에 딱 꺾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을 지나서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정점에 이르를 때까지 그때 코스피의 고점이 2607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그리고 3월 셋째 주에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거의 한 48% 정도 하락을 했는데 2년 2개월 정도, 2년 2개월 정도 만에 반토막이 납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1439포인트에서 3월부터 그 이듬해 이제 2021년 작년 6월 셋째 주, 6월 넷째 주에 3316포인트까지 정말 2배 넘게 밀어 올리는 그런 장세가 나왔고요. 여기서 다시 지금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뭐 사실 지금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최저점이 9월이니까 1년 3개월 동안 3316포인트에서 2130포인트까지 밀립니다. 그러면 다시 40% 정도가 이제 하락을 한 건데, 그리고 지금 반등이 9월, 10월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밀리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인 거예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데 추세를 타더라. 길게 보니까.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하락을 할 때는 하락세가 있고 상승할 때는 상승세를 타는구나. 추세를 만드는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를 활용을 해서 그 추세를 탈 때 그 추세 초반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나 상황들을 놓고 이걸 붙잡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욕심이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걸 잡는 게 실력인 거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잡으면 뭐 1500포인트 밑에서 2020년 3월에 잡아서 3300포인트 3000포인트 이상에서 팔면 100% 이상, 지수에만 투자해도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고, 사실은 2021년 해 바뀌는 순간에 한번 눌리면서 바이오는 이때부터 완전히 꺾이기 시작을 하고 업종별로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2021년 넘어서면서 2020년 말부터 그 셀트리온 삼형제를 이제 매도를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1월 10 며칠 날 최고점을 찍던 날, 그리고 그 고점에서 빠지던 날에 저도 전량 매도,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투자하시던 분들 전부 다
이제 전략 매도 메시지를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때 만약에 뭐 전략 매도가 됐든 비중을 줄였든 지속적으로 바이오를 줄이지 않았다면, 계속 들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뭐 반토막을 넘어서 마이너스 70%까지 80%까지 뭐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수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을 2022년도 그렇고 이제 작년 말 올해 내내 계속 그 시장에서 우리 증시를 거의 뭐 한 1년 정도 이끌고 있었던 2차 전지가 최근에 너무 힘들게 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을 아마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차 전지의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나 올해 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12월까지 거의 1년 정도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숫자로 1, 2, 3, 4도 써놓고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도 3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1, 2, 3, 4 4번의 하락기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 하락 기간이니까, 하락 구간이니까. 그래서 11월 11일 날 62만 9천 원까지 갈 동안, 사실 7월 달에 35만 원에서 62만 9천 원까지 가는 동안 4개월 정도 걸렸고, 거의 80% 정도의 80%가 넘네요. 거의 90%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한 종목이 반복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동그라미처럼 빨간색 동그라미가 하락의 끝입니다. 하락의 끝. 마지막으로 하락했던 자리에서 반등하는 지점을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자, 이걸 토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기점으로 해서 4번의 구간으로 나눈 겁니다. 1, 2, 3, 4. 그래서 살펴보니까 맨 처음에 상장 1월 27일 날 상장해서 최고 59만 8천 원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뒤 딱 돌아서는 턴 어라운드 하는 3월 15일 35만 5천 원 바닥에서 돌아서는 지점, 여기를 유심히 보면 차트 자체가요, 바로 전날 그리고 그 전날 보시면 사실 4번의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아래 꼬리가 없죠. 그냥 계속 밀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리다가 3월 15일 날 아래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뭐 길진 않아요. 근데 아래 꼬리가 달려 있고 위아래 꼬리가 비슷한 도지형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캔들이 뭐 위쪽으로 올리려는 이제 바닥에서 올리려는 심리와 더 내리려는 심리가 치열하게 맞부딪혔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RSI도 과매도 구간 들어갔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과매도 구간에 딱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 맨 마지막 캔들에 아래 꼬리가 달려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3월 15일 날 아래 꼬리가 달려 있는 그 캔들에서 위로 올립니다.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다가 다시 45만 원까지 올린 다음에 쭉 뺍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하는 자리가 또 아래 꼬리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뭐 아주 바닥까지 내려온 건 아니라고 보고 다시 한 번에 더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뺄 때 완벽한 십자형 패턴이 또 나옵니다. 7월 4일 날 35만 2천 원. 자, 여기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에 이렇게 M자형으로 고점을 2번 찍고 바닥을 내려오는데, 역시 5번의 연속 음봉이 나올 때 전날 전전날 보면 아래 꼬리가 없어요. 그리고 7월 4일 날 이제 위아래 꼬리가 같이 달려있는 십자형 패턴이 나옵니다. 이 십자형 패턴 또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이 캔들이 사실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좀 이따 이거 다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끊길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4일날 그래서 위아래 꼬리 달린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 방향으로 틀고 하면서 굴곡
이제 올라갈 때 21선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급등할 때는 5일선 따라 올라갔다가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렇게 계속 급등 패턴이 나오다가 9월 16일 날 사실 하락할 때도 9월 16일 날 보시면 위아래 꼬리가 같이 달려 있죠. 그래서 상승세의 끝에서도 방향 전환, 그리고 여기서 꺾여 내려오다가도 이번에는 아래 꼬리가 달려 있어요. 윗꼬리는 별로 없이. 이 뭐냐면 하락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음봉이 나온 뒤에 일곱 번째도 하락을 하다가 이날 반등이 쫙 나오면서 캔들 자체도 양봉을 만들고 아래 꼬리를 길게,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쭉 올려서 결국에 44만 4,500원까지 주가를 밀어 올린 겁니다. 41만 원에서 당일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일 저점에서 이 저점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캔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캔들이 지나고 10월 4일 날 있었던 41만 5천 원 최저점 캔들이 지나고 다시 상승 구간으로 가서 62만 9천 원까지 갔다가 하락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중간중간에 짧은 양봉이 섞여 있지만 사실은 12월 들어서부터 그냥 58만 원부터 45만 5천 원까지 완전히 밀리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현재 캔들 보십시오. 초록색 별표를 쳐놨는데 아래 꼬리 달려있나요? 안 달려있죠. 그냥 계속 밀어내리는 힘만 강한 거고, 바닥에 당일날 반등을 하는 그 아래 꼬리가 안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 꼬리 달린 캔들을 망치형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망치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위아래 꼬리 같이 달려있지도 않죠. 십자형 패턴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락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일방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 보시면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털어내고 있고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일방적으로 팔기만 하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리고 개인만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밀릴 건데 어디까지 빠질까?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캔들만 봤을 때는 차라리 어제 캔들이 더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려 있지만 더 있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같이 달리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수급이 바뀌는 그 타이밍이 상승 반전의 신호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이런 종목이 또 있나?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하락세의 끝에서 이제 아래 꼬리가 달려 있거나 뭐 위아래 꼬리가 달려 있거나 이런 종목. 저는 이제 그 특히나 위아래 꼬리, 그러니까 위로도 못 올리고 아래로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아래 꼬리가 달려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긴 하락세의 끝에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더 끌어내리지 않고 이제 밀어 올리는 힘만 차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밀어 올리다가 끝난 거예요. 망치형은. 십자형은 그걸 위쪽으로 올리다가도 내리고 내리다가도 올리는 그 애매한 힘이 균형을 이루는 거고요. 지금 망치형은 내리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힘이 일방적으로 밀어 올리는 쪽으로 바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9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종목은 GRT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10월 18일 날 3,200원대에서 이제 내리다가 이달 초에 초록색 60일선을 꺾고 밑으로 빠지면서 12월 23일 저점에 2,265원까지 3,270원에서 2,265원까지 한 30% 정도를 한 2달 만에 이제 그 좀 밀린 상태에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RT는 이제 정밀 코팅 기능성 신소재 그리고 고분자 방막 자재 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균, 방폭, 방사선 방호 등의 그런 코팅, 정밀 코팅 기능성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 그 전방 산업으로 보내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가 다 같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 여기서 사실 아랫꼬리를 달고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전방 산업에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가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은 같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돌아서느냐? 내년에 대한 기대. 내년엔 좋아지겠지. 반도체도 자동차도 내년엔 좋아지겠지.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 30% 이상 주가가 빠져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많이 이제 좀 하락한 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GRT가, 그러면 제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는 하락세의 끝에 있는 망치형 캔들, 또 하나는 여기에 더해서 수급이 바뀌는 거예요. 수급이 바뀌어야 돌아섭니다. 자, 지금 눌러보니까 일방적으로 개인이 팔고 일방적으로 외국인이 사면서 드문드문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금요일 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34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700원대 중반에서 2,3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자, 뭘까요? 매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게 반등을 할 때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폭의 좀 수익을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만약에 매집을 34만 주, 기관도 12,000주가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만 일방적으로 팔고 있는 이런 수급 상황에 주가는 하락하면서 바닥을 잡고 아랫골이 달려있고 망치형 캔들 나왔으면 이 돌아서게 되면 이건 크게 가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금요일날 개인이 5만 주를 덜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GRT라는 종목이. 자, 그리고 또 하락세의 끝에 있는 망치형 캔들, 두 번째 종목 인터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엠은 산업용 음향 영상기기 생산 업체, 그래서 호텔이나 관공서나 뭐 체육관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안내 방송 같은 거 하는 그런 방송 시스템 이제 만들어서 생산하고 이제 그 제품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12월 초에, 11월 말 12월 초에 파란색 선 481선을 고점 저항 라인으로 만나서 꺾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모든 이동평균선을 다 뚫고 내려와서 목요일 날 121선까지 내주고, 금요일 날 완전히 폭락을 하죠. 1200원까지 폭락을 했다가, 그 폭락을 했던 폭락세가 그 당일날 쫙 끌어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오히려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급락을 하다가 양봉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 차트만 딱 봤을 때 이제 반등하겠는데, 그냥 보이지 않나요? 아래쪽에 이게 이 하락 추세가 이 정도 1,200원 정도에서는 끝나겠구나 하고 1,200원대를 쭉 옆으로 보면요, 11월 초에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횡보했던 구간이 1,2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강력한 이 매물대 지지 라인이 서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인터햄도 수급을 보면은 최근 3일 동안 외국인이 매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최근 3일간만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3일 빠지기 시작하는 이 1,350원, 1,330원 정도에서부터 밀리는 타이밍에 외국인이 사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골이 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종목 LG U+입니다. LG U+는 하락 추세의 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왜 이 종목을 선정했냐면, 아래쪽에 초록색 60일선이 화수목, 월요일도 살짝 마찬가지고 월화수목 지난주 내내 60일선 아래쪽에 지지를 받은 뒤에 금요일날 아랫꼬리 달고 위로 올라갔어요. 더 내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 위에 있는 5일선의 지지까지 딱 확인. 이제 돌아서고 나서 딱 처음 이틀 지난 거예요. 그래서 LG U+ 최근에 통신주들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12,000원대에서 이제 만원, 11,5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이 자리를 보면 MACD도 저점을 지나서 돌아서는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금 딱 골든크로스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이 LG U+가
이제 횡보 내지는 이 60일선까지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구나 하고 수급을 딱 봤더니 얘는 기관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12월 들어서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이 기관 매수의 주체는 금투하고 보험이네요. 그래서 LGU 플러스도 지금 바닥에서 60일선 바닥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인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아모텍은 세라믹 칩 만들고 안테나 부품 만들고 뭐 그런 회사인데, 자, 지금 이 아모텍도 마찬가지로 12월 19일 날 27,000원대까지 갔다가 23,000원대 이 121선 회색선까지 쫙 밀렸다가 당일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정말 어떤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241선 부근까지 이제 끌어올린 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바닥으로 지나치게 내려갔던 그 121선까지 빠졌던 걸 당일날 끌어올렸구나. 그러면 얘도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수급이 좋은가 하고 눌러보니까 역시 3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망치 나올 때 금요일날 외국인이 46,000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텍도 25,000원이 깨지고 23,000원대까지 밀리고 나니까 반등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구나, 저가 매수가 들어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종목 APTC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투자도 했었던 그 반도체 그 전공정 장비, 건식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주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10월 달에 15,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1,900원까지 밀리는 상황. 그 저점이 금요일 날 나왔던 거예요. 1,900원 저점 찍고 11,250원으로 올렸는데 양봉을 만들었다.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었어요. RSI 보면은 과매도 구간 깊이 파여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과매도 구간 안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거는 더 이상 빠지기가 어려운 구간까지 밀렸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RSI가 같이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고, 아래 꼬리 달고 망치형 캔들이 나왔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누군가가 사주고 있는 건가 하고 수급을 눌러봤더니 이런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일 연속, 외국인은 2일 연속 매수가 나왔고 개인은 5일째 팔고 있는데, 금요일날 특히 22,000주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사모펀드가 이제 금요일날 많이 매수가 나왔고, 이거는 APTC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10,000원대까지 빠지고 나니까 13,000원 가던, 얼마 전까지 13,000원 가던 게 한 25% 정도 갑자기 하락을 하고 나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그 반발 매수가 막 들어오는 거구나, 반도체가 안 좋아도 너무 빠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섯 번째 종목 형지 엘리트. 형지 엘리트는 차트 보면은 뭐 재미는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11월 8일 날 1935원까지 갔다가 그 1300원대 초반까지 이제 밀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30% 정도 빠진 거죠. 한 4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형제 엘리트는 이제 교복, 그다음에 직장의 단체복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죠. 이게 그것만 만들진 않지만 전체 매출 비중의 한 60% 정도를 그런 단체복하고 이런 쪽에 매출 비중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엘리트는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스포츠 유니폼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만드는데, 이게 사실 학생복, 기업체들의 유니폼, 스포츠 유니폼 이런 거 유니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차트 보면은 뭐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쭉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한 이틀 정도 지금 아래 꼬리가 달려 있고,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바닥에 과매도 구간, 그 다음에 RSI가 금요일 날 딱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그런, 이건 이제 저점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하고 아래 꼬리가 달린 이유를 찾아보니까 형제 엘리트 역시 외국인 기관이 3일 연속 매수, 금투가 7일 연속 매수. 이거 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400원이 깨지고 1,300원대까지 밀린 다음에 계속 들어오는데
1300원대 초반까지 빠지니까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 개인만 3일 연속 매도. 그래서 이거는 형젤리트도 1300원대에서는 매수를 해서 1500원 정도에 지금 매도하면은 대략 한 10% 정도, 그죠? 1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저가 매수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7번째 종목은 DK락이라는 종목입니다. DK락은 개장용 그 피팅 밸브 뭐 이런 걸 만든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찾아보면 이거는 뭐 이제 철도나 뭐 선박이나 이런 데에 뭐 반도체나 이런 데에 그 배관제끼리 연결하는 그 이음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피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파이프와 파이프, 이 배관과 배관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밸브, 그다음에 이음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회사가 DK락인데, 자, 11월 말에 14,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어느새 다 빠져가지고 241선, 121선을 다 뚫고 추락을 했다가 당일 반등, 금요일 날. 그러면 이 당일 반등하는 모습이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거는 너무 빠졌다 했던 자리인 것 같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바닥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나오기 바로 직전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DK락도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기관이 금요일 날 매수, 이틀 연속 매수하면서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이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13,000원대 중반에서 한 달 사이에 11,000원대 초반까지 거의 만원대 후반까지 밀릴 정도로 한 20% 이상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DK락도 당일날 이 강력한 망치형 캔들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한솔 아이온스라는 종목인데요. 한솔 아이온스는 반도체 그 전공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을 가공하고 또 세정하고 코팅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반도체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체인데, 자, 지금 11월 중순에 8,200원 가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끝에 금요일날 6,6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당일날 반등이 쫙 올라옵니다. 근데 양봉을 만들지 못했지만 망치형 캔들이 선명하게 나왔고, 이게 역시 지난 그 10월 말 11월 초에 횡보하던 그 구간 가격대까지 내려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싸다고 생각하고 이제 밀어 올리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한솔 아이온스도 보니까 금요일 날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만 팔고 있고 개인만. 그래서 7,5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6,800원, 6,700원대까지 밀리니까 한 6,600원대까지 밀리니까 기계적으로 당일 반등이 탁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솔 아이온스도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유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째 종목은 큐리언트라고 하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뭐 항암 치료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 또 자가 면역 질환들, 그런 다양한 그런 질환들의 치료제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 자, 큐리언트의 주가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10월 달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2월 초에는 61선에 눌리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요일 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그 아래 꼬리 밑에 보면은 강력한 매물벽이 지지 라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만원 밑에 9,000원대 후반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점이 9,900원대까지 밀리니까 역시나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만원 위로 올린 건데,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딱 시작을 했고, 그래서 큐리언트도 이게 바닥에서 저점에 들어오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구나 하고 딱 살펴보니까 기관 매수가 5일 뭐 12월 16일 날 약간의 매수가 있었지만 사실 12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아직도 이제
매도 우위의 그런 그 어떤 상황이고 최근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외국인이 매수가 다시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좀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누적돼 있지만 최근에 개인들은 팔고 있고 기관이 사고 있고 이런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리언트도 지금 주가는 10,000원 밑에까지 빠지면 이거는 상당히 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여드리고 지수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이제 이 망치형 캔들 나온 9종목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망치형 캔들이 이제 아래쪽 저점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좀 세게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렸지만 십자형 캔들도 저점에서 상승 전환하는 그런 캔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다가 하락을 하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아래 꼬리가 같이 달리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길게 이렇게 달려있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종목들을 만나게 되면 수급 반드시 확인하시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 이건 반등 나오는 직전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아직도 하락세 뭐 약세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뭐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게 이 차트에 새겨진 거고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날 저점 부근에서 사기만 했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구간으로 그게 상승세가 약하게 나오더라도 약간의 수익을 올리는 거고 강하게 나오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망치형 캔들 또 뭐 십자형 캔들 이런 캔들을 일봉 차트에서 확인하시게 되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수급까지 같이 들여다보고 가급적 RSI나 이런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MACD나 이런 보조지표 같이 활용하면서 아 이거 저점이네 이제 사도 괜찮겠네 하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건 뭐 이런 식의 그 종목을 찾는 방법은 뭐 아마 그 웬만큼 이제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이렇게 눌러보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그 지금은 주가가 이제 시장 자체가 하락세니까 이런 종목을 발견해도 선뜻 뭐 많이 매수를 하진 않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게 되면 지금 같은 방법은 뭐 아주 좋은 그런 매수 종목을 찾을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텔레그램이나 뭐 댓글이나 뭐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오늘 참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